이번에는 이제 순 한글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이름을 지을 때는 한글 이름이 지어지죠. 한글과 한자를 지어야 돼서 이제 한글 이름을 짓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글 이름은 이제 한자 뜻이 없는 그 순 한글로 우리말로 어떤 뜻을 가진 그런 이름을 이제 우리 순 한글 이름, 또 편하게 그냥 한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냥 한자를 안 쓰고 우리말로 된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이제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유명한 분 중에 이제 금난세 씨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이제 본인이 직접 그 방송에 나와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었었는데요. 이제 난새라는 거니까 우리말로 해서 나는 새, 하늘을 나는 새라는 뜻으로 난새라고 이름을 이제 그 지어 주셨다고 하고요. 부친이. 그래서 이 형제들의 이름도 다 같이 이렇게 순한글 이름으로 돼 있습니다. 나라, 난세, 내리, 누리, 노상 이렇게 해서 다 한글 이름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이 금난세 씨의 자녀들의 이름도 본인도 이제 자녀의 이름을 한글로 지어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계속 생각이 안 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중에 이제 막상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이면 뭐 다냐 뭐 아들이면 다다 뭐 이런 생각이 나서 아들이면 다다, 딸이면 다냐 뭐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어 놓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은 다다고 딸의 이름은 다냐고요. 예, 그래서 이 좀 특이한 장명이죠. 특이한 장명이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기의 이름이 최초의 한글 이름이라고 하고요. 자기 세대에서 전부 니은 자로 시작이 되는 일종의 돌림자 같이 되고 있어서 자기 자식 때에는 이제 디귿으로 시작이 되게끔 이름을 지어서 니은 디귿 해서 순서대로 일종의 돌림자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름을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특이하면서도 그 좀 재미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글 이름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그 차범근 씨의 자녀들의 이름도 한글 이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차두리 선수의 그 형제들의 이름을 보면 그 누나가 차 하나, 차 둘이, 차 셋째 이렇게 삼형제 세 명의 이름이 되는데요. 이제 그 하나, 둘, 셋 하는 그 이름을 그대로 이름에다 차용한 경우죠. 그리고 이제 그 셋째 이름을 셋찌라고 이렇게 쓴 것도 굉장히 특이하면서 좀 재밌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이제 한자가 없고 한자표는 아예 없고 한글만 가지고 쓰는 그런 이제 순 한글 이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한자의 뜻이나 이런 거는 고려하지 않는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그 전통 장명법에 의해서 나온 이름은 아니고, 또 그런 전통 장명법을 적용해서 이름을 판단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제 한글 이름은 그 한글 이름대로 좀 다르게 이렇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글 이름 하면 우선은 그 예쁜 게 제일 그 특징이면서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말, 그 예쁜 우리말, 아름다운 한글의 그 우수성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순수한 우리글로 우리말 가지고 그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음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게 또 장점이면서 특징이고, 또 이름이 이제 부르기도 이쁘지만 이게 써놓고 봐도 예쁘고, 어쨌든 한글 이름, 순한글 이름이 다 이렇게 이미지는 굉장히 예쁘고 고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돼서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렇게 강버들, 뭐 민들레, 밭꽃별, 뱃꽃송이, 연보라, 예,
한결 이런 이름들은 좀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서. 예. 한송이 뭐 그런데 이제 백꽃송이 뭐 이러면 조금 그 발음하기 좀 걸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한글로 된 예쁜 이름들을 볼 수가 있고 이제 그 한글 학회에서 그 우리 토박이말 사전이라는 그 우리말 사전을 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몰랐던 순우리말의 뜻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래 뜻이 굉장히 예쁜 순우리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아름다운 우리말 찾아쓰기 사전이랄지 이런 사전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그 일상 용어로 사용하는 말들은 한글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 원래 숨은 뜻이 한글 뜻이 있는 그 순우리말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가 모르고 있던 뜻이 들어있는 예쁜 한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이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뜻도 좋고 이렇게 부르기에도 예쁜, 보기에도 예쁜 그런 이름들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한글 이름의 또 좀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물론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한글의 그 고유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말 뜻이 들어있는 그런 이름도 있지만 또는 그 뜻 없이 그냥 그 한글을 쓰는 경우 그런 한글 이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에 이제 그 한자처럼 정말 그 뜻을 전달하기에 좀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글은 보통 이 소리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그 부르는 소리로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 한자처럼 한 글자 한 글자에 어떤 뜻이 딱 들어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뜻을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제 같은 이름의 경우 한자 이름의 경우는 같은 영식이라도 한자가 다르니까 그 뜻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부르는 소리가 같으면 같은 이름이 되죠. 그 다음에 좀 이제 이게 가장 큰 적인데 그 이름이 좀 가벼워 보이거나 그 좀 아이들 어릴 때는 적합한데 이제 성인이나 노년이 됐을 때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평을 받는 것이 이제 좀 그 한글 이름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좀 이름이 가벼워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한글 이름이 그렇게 예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이런 단점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한글 이름의 특징에서 뭘 이렇게 예쁘게 뭐 박새날에 뭐 이렇게 하얀 별 이렇게 짓다 보면 글자 수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글자 이상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이제 너무 많은 그 글자 수를 가진 이름은 실제 그 이제 현실에서 사용하기에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법원 규정에도 이름이 5글자 넘지 않도록 규정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들은 대다수 다 한자 이름들 가지고 사용하는 그 아직은 우리나라는 그 비율로 보자면 한자 이름이 더 많은 한자 이름의 문화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속에서 이제 그 이 순한글 이름이 쓰여지는 때의 그 불편함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이름이 많이 이제 보편화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뭐 보람이 뭐 아라 누리 뭐 이런 이름들은 좀 그래도 들어본 이름들이니까 편안하게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또 한글 이름 중에서 아주 또 뭐 특이한 한글 이름은 아직도 좀 낯선 그런 게 많이 있고 이름을 소개를 할 때 그 이름에 대해서 2번, 3번 재차 묻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함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대다수의 그 사람들이 쓰는 이름 형식과 다른 것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점이 또 한글 이름의 좀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한글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성명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전통적인 그 장명 이론은
한글 발음이 있고 한자가 있다는 그 이름 구성의 그 전제하에 이름을 장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뜻의 한자를 고르고 그 한자의 획수를 가지고 수리 사격도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장명 이론을 했었는데요. 그 장명 이론을 가지고 이 순 한글 이름을 판단하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 한글 이름을 우리가 성명학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때는 전통적인 장명 이론을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시각으로 이름을 좀 판단할 수 있고 성명학 그러면서도 그 우리 성명학의 어떤 기본 전제나 성명학에서 추구하는 목표나 이런 것들은 요 한글 이름이라 할지라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 한글 이름이라 할지라도 성명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더 좋은 이름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순 한글 이름에다가 장명 이론을 어떻게 접목할 거냐라는 거를 좀 챙겨봐야 되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 장명할 때 이름의 음양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죠. 이름에 음양이 맞아야 된다. 이름도 음양이 잘 조화된 이름이 좋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순한글 이름은 음양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순한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으로 음양을 획수를 해가지고 음양을 적용할 수는 없죠. 한자가 일단 없기 때문에 한자의 획수를 셀 수가 없고 한자의 획수를 보고 우리가 양양 이렇게 해서 음양이 조화가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거 자체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대신에 이제 한글 이름 그 자체의 어떤 뜻과 거기서 느껴지는 이미지를 통해서 음양을 좀 구분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태양이나 찬돌이, 샘바위 뭐 이런 이름이라면 강한 느낌이고 양의 기운, 남자아이의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양적인 양의 이름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꽃별이, 버들이 그러면 이 이름과 상대적으로 음의 기운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좀 이 이름 자체에서 음양의 기운을 느껴볼 수 있어서 이런 경우는 이제 양의 기운이 있는 이름은 좀 남자 아이한테 어울릴 것이고 음의 기운이 있는 이름은 여자한테 더 어울리겠죠. 그런 식으로 음양을 구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이름을 쓰는 사람하고 음양이 조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을 맞춰주면 되겠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음양의 구분이 딱 드러나지 않는 중성적인 이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음양은 좀 우리 장명 이론 첫 부분에서 발음이 되는 그 소리에서 모음을 가지고 우리가 음양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음양의 조합 같은 거를 좀 살펴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좀 한글 이름, 순한글 이름에서 순한글 이름을 가지고 무슨 뭐 박꽃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 한자식으로 한자 이름 하듯이 여기서 획수는 음이고 여기서 획수는 양이고 여기서는 음이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박꽃별이라는 한글 이름 안에서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라고 또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한자 이름 따지듯이 이름 내에서 이름 안에서 음양의 조화를 보는 그 기법을 사용할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이름 전체를 봐서 이게 좀 음적인 기운이 많다, 양적인 기운이 많다 하는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이제 음양의 조화 같은 거는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